여기 한국에 전 세계적으로 무시당하는 후진적인 현실을 밝히겠다며 서유럽으로 떠난 중국 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마침내 전 세계에서의 한국의 위치와 한국인들이 받는 대우의 현실을 인지했을 때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머리를 감싸쥐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녀가 대체 어떤 장면을 목격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출신의 예시안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중국 베이징에서 살고 있고 굳이 따지자면 중국에서 꽤 잘 사는 축에 속하는데요. 부모님 두 분 다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대기업에 재직 중이고 중국에서는 대도시에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신분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 꽤나 특이한 친구 하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위구르 쪽의 소수민족 친구 루엔이었는데요. 원래 소수민족은 이동에 엄청난 제약이 있기에 사실상 베이징에 거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루엔은 몹시 똑똑해서 특별 차원에서 베이징에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루엔에 대한 차별은 상당했습니다. 다른 한족 출신의 친구들은 루엔의 얼굴에 침을 뱉는다거나 그녀의 교과서를 전부 불태운다거나 하며 루엔을 엄청나게 못살게 굴었거든요. 아무래도 중국에서는 중국인이라고 다 같은 중국인이 아니고 한족 출신이냐 아니냐, 그리고 중국에서도 어떤 도시에 사느냐에 따라 보이지 않는 계층화가 있기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상황으로 미루어 보건대 루엔은 중국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저는 그녀에게 그다지 못된 짓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다른 중국인 친구들처럼 그녀를 무시하긴 했지만 적어도 겉으로 티를 내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그녀는 꽤나 똑똑했고 제게 많은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저 대신 숙제를 해준다거나 공부를 가르쳐 준다거나 했고 그것만으로도 이용 가치가 충분했어요. 루엔은 자신이 이용당하는 것도 모르고 저만 보면 해벌쭉해서 졸졸 쫓아다니는 것을 보면 그렇게나 바보 같을 수도 없었죠. 그런데 그런 그녀는 고등학생 때부터 희한한 취미를 가지기 시작하더군요. 그건 바로 한국어 공부였는데요. 저는 그녀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갔습니다. 도대체 배울 가치도 없는 한국어를 왜 배운다는 말인가요? 물론 중국에서 한국 문화는 큰 인기를 끌긴 했어요. 그러나 한국 문화를 소비하는 것과 한국어를 공부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죠. 중국은 부유하고 강력한 대국으로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중국인으로 태어난 것만 해도 한국인보다 훨씬 윤택한 삶을 살 수 있기도 하고 중국 언론에서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만을 하고 있기에 중국인이 한국어 공부를 하는 것은 전혀 메리트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루엔은 충격적인 대답을 하나 건네오더라고요. 그건 바로 자신은 한국 대학교로 유학을 준비하기 위해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건 정말 어이가 없는 발언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한국 문화가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해도 한국은 진정한 자국의 문화가 없는 수준이며 K-팝 같은 문화는 사실상 중국의 전통음악으로부터 차용되고 모방된 문화일 뿐이거든요. 또한 한국의 교육 수준은 겉으로는 높아 보이지만 실상은 한국의 학생들은 구식의 자료를 배우고 한국은 너무 가난해서 고등학교 자체도 얼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의 가난을 감추고 학력 수준을 과장하기 위해 중학교 졸업자들에게도 고등학교 학위를 수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한국의 대학교에서도 제대로 된 교육을 제공할 리가 없고 한국 대학생들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채 졸업을 한다고 했죠. 저는 중국을 배신하려는 그녀의 태도에 무척이나 자존심이 상했고 그 즉시 루엔에게 이러한 한국의 실체를 까발리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루엔은 눈도 깜짝하지 않더군요. 대신 매우 침착한 어조로 예상치도 못한 대답을 건네왔죠. 예시안, 그건 전부 중국 공산당이 지어낸 가짜야.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동경하고 있으니 한국에 대한 날조를 보도함으로써 한국을 견제하려는 수작이지. 실제로 내 삼촌은 어렵게 한국에 입국했고 현재 한국의 공사 현장에서 일하며 중국에서 버는 돈의 10배 이상을 벌며 생활비를 보내오기까지 하고 있어. 그리고 삼촌은 한국은 지방마저 중국의 웬만한 일선 도시보다 훨씬 부유하고 기술적으로 뛰어나다는 편지를 보내오더라. 즉, 중국인들은 언론에 속아서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다는 거야. 너희 한족도 소수민족 출신들은 전부 머리가 나쁘고 더럽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르거든. 이것도 소수민족을 효과적으로 지배하려는 중국 정부의 날조라고 볼 수 있지. 그러니 중국의 언론을 너무 믿지 않는 게 좋아. 감히 천박한 소수민족 따위가 대국 중국을 모욕하다니 저는 그녀의 건방진 태도에 학을 떼며
이후로 루엔과 거리를 두며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나중에 소문을 들어보니 루엔은 정말로 중국의 인류 명문대학교 여러 곳에 합격을 했음에도 전부 포기한 뒤 한국으로 장학금을 받고 유학을 갔다고 했는데요. 그녀가 중국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똑똑한 것은 사실이었기에 이건 중국 차원에서는 매우 아까운 일이었지만 저는 역시나 중국을 배신한 그녀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부모님 두 분 다 대기업에 종사하시는 상류층에 속하지만 부모님의 월급을 전부 합쳐도 비행기 값에 보태기에는 턱도 없기 때문에 아직도 해외여행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그런데 루엔 같은 소수민족 따위가 저보다 먼저 외국에 갔다는 것도 엄청나게 빈정이 상했어요. 그렇게 저는 그녀에 대한 열등감과 부러움으로 치를 떨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흘렀을까? 저는 정말 예상치도 못한 손님 하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루엔이었죠. 충격적이게도 그렇게나 피부가 안 좋고 촌티가 났던 루엔은 마치 한국 드라마 속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처럼 세련되고 예쁜 모습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러나 정말 충격적이었던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루엔은 이내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해오기 시작했거든요. 예시안, 나는 한국 대학교를 졸업한 뒤 한국 남편을 만나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은 상태야. 그리고 중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인으로 살기로 했지. 한국인으로 살다 보니 내 생각이 나더라. 모두가 나를 차별하고 무시했음에도 너만은 나를 사람 취급해주고 잘 챙겨줬잖아. 그래서 나도 너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 그러면서 그녀는 자신과 유럽 여행을 떠나자면서 이탈리아행 비행기 티켓을 흔들어대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유럽 여행은 제가 꿈꿔왔던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지만 현실적인 여건상 저는 유럽은커녕 중국 바로 옆에 있는 한국조차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서 현재 대기업에서 부장급의 직위를 가지게 된 부모님이지만 그런 높은 직책을 가진 두 분의 월급을 합쳐도 300만 원도 안 될 뿐더러 저는 나름 중국의 명문대를 졸업했음에도 중국의 파탄난 경제 상황 때문에 몇 년째 구직 활동 중이거든요. 그런데 루이에는 어떻게 후진국인 한국에 갔음에도 마치 아무렇지 않은 듯 유럽행 비행기 티켓을 끊을 수 있을 만큼 부유하다는 말인가? 저는 이게 꿈인가 싶어 연신보를 꼬집어 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가 중국 언론에서 봤던 대로 한국은 현재 사실상 국가 파산 상태로 한국인들은 90% 이상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고 가끔 보이는 길거리의 고급 자동차나 반짝이는 명품 상점들은 국제선전에 사용되는 임대된 소품이 아니었냐고 물어봤는데요. 실제로 중국에서는 TV 채널만 돌리면 한국의 황폐한 골목길을 보여줌으로써 가난한 한국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자 루에는 충격적인 말을 건네오더군요. 예시안, 네가 본 건 한국의 현실이 아니라 전부 중국에서 찍힌 영상이야. 한국에서 그러한 곳들은 볼 수가 없고 전부 중국의 도시 외곽에서 촬영한 후 교묘히 한글을 입히면서 편집을 한 동영상이거든. 또한 고급 자동차나 명품 백화점 소품도 전부 중국이 자신들의 가난을 숨기고 시민들을 선동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이지. 그리고 중국의 각종 고층 건물들과 최첨단 기술에 대한 홍보도 전부 드라마 세트장에서 촬영한 선전물이야. 그러나 한국에서는 유럽 여행을 가기 위해 딱 한 달만 일하면 돼. 한국의 한 달 평균 월급으로는 유럽 여행을 가는 비행기 티켓을 구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곳의 높은 물가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거든. 한국의 물가가 유럽 웬만한 국가들보다 높긴 하지만 말이야. 이번 기회에 잘 됐네. 너는 중국 밖을 한 번도 나간 적이 없고 중국의 언론만을 믿고 세계를 불신하고 있으니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식견을 좀 넓혀보는 게 어때? 저는 그녀의 말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중국에서는 한 달은커녕 1년 동안 돈을 모아도 유럽 여행은 꿈도 못 꾸고 가까운 한국 여행도 할 수 있을까 말까한 상태거든요. 아무튼 저는 그녀의 제안을 단번에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유럽 여행을 꼭 가보고 싶기도 했지만 감히 중국의 국적을 버리고 소국인 한국인이 되다니 저는 그녀가 괘씸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아마 한국이 그렇게나 부유하다는 것도 루엔이 허세를 부리는 게 분명했고 저는 이탈리아에서 호화롭게 생활함으로써 그녀의 돈을 전부 털어먹어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국인은 전 세계로부터 존경받는 민족이라고 배워왔기에 한국 같은 별 볼 일 없는 국가의 일원이 된 루엔의 콧대를 완전히 짓눌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이탈리아에서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어딜 가든 대접을 받는 제 모습을 본 루엔은 중국 국적을 버린 것을 후회할 게 분명했거든요. 그렇게 이탈리아 여행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중국인으로서 체면을 지키기 위해
비행기를 여러 번 타본 척을 하려고 갖은 준비를 해왔는데요. 중국의 SNS를 보고 공부한 대로 비행기에서는 반드시 신발을 벗는 것이나 비행기 좌석을 끝까지 제쳐서 모두가 침대처럼 편안한 환경으로 갈 수 있게 했죠. 그런데 이러한 제 행동에 세계 각국 출신의 승객들은 기겁을 하며 저를 야만인 취급하더라고요. 결국 승무원이 달려와서 제게 기내에서는 신발을 신어야 한다고 언지를 주었고 다른 손님에게 피해가 되니 좌석을 적당히 제치라고 주의를 주었죠. 이건 분명 중국의 SNS에서 본 비행기 상식이었지만 아무래도 중국에서 비행기를 타봤을 만큼 재력이 있는 사람들 자체가 거의 없기에 제가 들었던 정보는 전부 헛소리였던 모양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저는 비행기에 안전벨트를 매는 법을 몰라서 루엔의 것을 더듬지를 않나, 버클과 스트랩을 혼동하지를 않나 하며 바보 같은 행동을 이어갔고 결국 루엔에게 자존심 상하는 말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예시한, 비행기를 처음 타다 보면 그럴 수 있어. 통계상 중국인들은 100명 중에 1명조차 비행기를 못 타봤잖아. 네가 헤매는 건 당연한 거고 이제부터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괜히 헤매지 말고 내게 물어봐도 좋아. 저는 한국인 따위에게 중국을 욕보인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얼굴이 새빨개질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우여곡절 끝에 이탈리아에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상상도 못한 상황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바로 후진국이라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멸시받을 거라 생각했던 루에는 비자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별도의 줄로 향했고 정말 3초 만에 입국 수속대를 통과해버렸거든요. 보통 서유럽의 공항에서는 비자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국가 출신의 승객들에게마저 의심으로 얼룩진 불친절한 대우를 하기로 유명한데요. 실제로 루엔의 앞에 있던 백인 여성은 입국 수속에 관한 질문을 거의 10분여간이나 받기도 했죠. 그러나 한국 여권을 들고 있던 루엔은 아무런 질문 없이 그저 직원의 미소만을 받으며 빠르게 수속대를 통과해버리다니 저는 순간 이전에 비행기 안에서 겪었던 개망신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내 중국 SNS에서 또 속았구나 싶었죠. 한국인 따위가 비자도 없이 친절만을 받으며 곧바로 서유럽 공항에 입국하는데 전 세계로부터 존경을 받는 중국인이 마땅한 대우를 못 받을 리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리 발급받은 비자를 제쳐두고 루엔에 뒤이어 곧바로 중국 여권을 제출한 뒤 입국 수속대를 통과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중국 여권을 본 이탈리아인 공항 직원은 이내 충격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녀는 제게 버럭 소리를 지르며 삿대질을 하면서까지 제게 모욕을 줬거든요. 이런 젠장, 또 중국인이야? 당신들은 이탈리아에 입국하려면 비자가 필요하고 저기 한참 줄이 서 있는 별도의 입국 수속대에서 차례를 기다려야 한다고. 중국인들은 왜 자꾸만 한국인인 척을 하며 요행을 바라는 거야? 그랬습니다. 공항 직원이 친절했던 건 그저 루에는 신원이 확실하게 보증된 한국인이었기 때문이었고 비자 면제가 되지 않는 중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던 저는 불친절한 대우만을 받으며 도대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빼곡한 줄을 서며 차례를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 상황이었고 그간 중국에서 교육받아온 가치관과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중국에 대한 우월성을 믿도록 교육을 받아온 저는 한국과 중국의 국제적 입지의 현실에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저는 중국이 세계적으로 더 발전하고 존중받고 있다고 믿었지만 현실은 중국의 여권 파워는 형편없이 낮았고 결국 세계 여권 파워 2위에 달하는 한국 여권 소지자들보다 훨씬 더 어렵고 면밀한 입국 절차를 초래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제가 그동안 겪어온 중국에 대한 선전물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상황이었으며 저는 저도 모르게 한국을 우러러보고 존경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 자체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3초 만에 이탈리아 입국을 마친 루엔과는 달리 저는 중국 여권을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줄에서 3시간 넘게 기다려야 했고 공항 직원들의 의심스러운 눈초리와 아무래도 범죄를 저지를 것 같다는 쏘아붙이는 취조 과정을 거치며 겨우 이탈리아에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시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공항을 빠져나가면서 한국인 여행객들은 분명 이탈리아 공항 직원들에 의해 환영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중국인의 경우에는 전혀 그러한 느낌이 들지 않았거든요. 일단 이탈리아 공항에는 다양한 언어로 된 표지판이 즐비해 있었는데 꼭 중국어 대신 한국어가 적혀 있더라고요. 한국어는 고작 5천만 명이 사용하는 언어였음에도 말입니다. 이건 국제 공용어라던 중국어의 크나큰 수치였어요. 또한 이탈리아의 공항은 생각보다 꽤 복잡했는데 한국인이 된 루에는 가만히 있어도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직 그녀만은
수화물 찾는 길, 지상 교통편에 대한 정보 또는 공항 편의시설에 대한 권장사항과 같은 모든 문의에 대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었죠. 이탈리아 공항 직원들은 종종 한국어로 된 지도와 책자를 제공하면서 한국인 관광객들로 하여금 여행의 용이성을 높이고 환영받는 느낌을 주었는데요. 그러나 제가 뭔가를 물어봤을 때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펼쳐졌죠. 저는 유럽인이면 마땅히 중국인에게 존경을 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제가 중국인임을 알아봐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중국 국기 배지가 달린 가방과 한자로 적힌 티셔츠 등을 입으며 제가 중국인인 것을 전 세계에 티를 내고 다녔는데요. 그런데 이런 제가 공항 직원들에게 뭔가를 물어봤을 때 이탈리아 공항 직원들의 태도는 완전히 돌변하더군요. 이들은 혐오스럽다는 듯이 제 중국 국기 배지를 쳐다보더니 이내 정체를 알 수 없는 이탈리아어를 중얼거리며 제 도움 요청을 무시할 뿐이었거든요. 그러나 루옌뿐만 아니라 코리아와 태극기가 붙어있는 티셔츠를 입은 한국인들은 하나같이 공항에서 좋은 대우만을 받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점은 따로 있었어요. 그건 바로 수화물을 찾기 위해 이동했을 때의 일이었는데 다소 뜬금없게도 공항 직원은 루엔에게 관광지 지도 및 안내서 그리고 심지어 도시로 가는 공항기차의 할인 바우처까지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직원은 바로 옆에 서비스 데스크에 가면 한국 여권 소지자와 같은 일부 VIP 여행객에 한해 호텔 예약과 저녁 예약부터 가이드 투어 구성까지 무엇이든 도울 수 있는 전용 컨시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귀중한 정보까지 건네왔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의 캐리어보다 다른 사람의 캐리어를 먼저 챙겨주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한국인밖에 없다며 자신의 캐리어보다 처음 보는 노인의 캐리어부터 챙겨주는 루엔에게 박수를 보내주더군요. 분명 루엔은 꽤 착한 녀석이긴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녀가 한국에서 살면서 대체 어떤 경험을 했길래 이렇듯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는지 그저 혀를 내두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인에 대한 세계적인 존경은 어쩌면 한국인들 스스로가 만들어냈을 수도 있겠다고 어렴풋이 생각하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여러 생각에 잠긴 채 공항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의 로망이었던 로마에 위치한 유명 박물관으로 곧장 향했죠. 비록 공항에서는 좋지 못한 대우를 받았지만 그렇게나 꿈꿔왔던 박물관에 드디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 설레는 감정이 벅차오르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저는 박물관에 들어감과 동시에 또다시 예상치도 못한 상황에 연루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전시품이 잘못 진열되어 있었는지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음에도 저절로 떨어져 훼손되고 말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경비원은 그 장면을 보고 저를 지목하며 영어로 고함을 지르기 시작하더군요. 당신의 옷차림과 중국 국기 배지를 보니 당신은 영락없는 중국인으로 보이는군. 이곳 박물관에서 중국인들이 얼마나 물건을 훔쳐대고 행패를 부렸는지를 고려한다면 당신은 전시품을 훔치려다가 결국 훼손해버린 게 분명해. 이래서 중국 놈들은 안 된다니까. 당신은 나와 함께 경찰서에 방문해줘야 되겠어. 저는 너무나도 억울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물건을 훔칠 생각이 없었고 심지어 이곳 박물관은 제가 그렇게나 로망으로 여겨왔던 곳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를 도와주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은 중국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일순간 표정이 돌변했고 제가 도둑임을 확신하는 듯한 눈빛을 보내왔거든요. 제가 아무리 영어로 CCTV를 확인해달라고 외쳐도 이들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중국인 따위를 위해 CCTV까지 확인해줘야 하지? 그동안 이곳에서 문제가 일어났다 하면 100% 중국인의 소행이었고 이건 당신이 저지른 범행이 확실해. 그렇게 제가 여러 명의 경비에 애워싸여 꼼짝없이 연행되려던 찰나 루엔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분명 중국인이 맞지만 저는 한국 여권을 소지한 한국인입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였고 그녀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경찰에 연행된다면 저희의 여행 계획에는 엄청난 차질이 발생하고 말 테죠. 부디 CCTV를 한 번만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처음에 경비원들과 박물관에 구경을 온 사람들은 루엔의 발언에 실소를 터뜨릴 뿐이었어요. 그러면서 중국인이 또 한국인인 척을 하며 상황을 회피하려 한다며 손가락질했는데요. 하지만 루엔이 한국 여권을 꺼내들자 상황은 급반전되었습니다. 경비원들은 루엔의 한국 여권을 보자마자 태도를 부드럽게 바꿨고 구경꾼들 또한 한국같이 부유한 국가에서 온 사람이 구태여 물건을 훔칠 이유는 없지라며 저를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을 그만두기 시작했거든요. 결국 저희는 경비원들의 정중한 태도와 함께 CCTV실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의 보안 영상을 확인한 그들은
그것이 정말로 사고였음을 인지하게 되었죠. 하지만 더 어이가 없었던 점은 바로 경비원들이 보인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분명 저를 증거도 없이 멋대로 의심했고 모든 정황이 파악된 지금은 제게 사과를 하는 게 옳았지만 경비원들은 역시나 저에 대한 불친절하고 의심스럽다는 눈빛을 거두지 않았고 오직 루엔에게만 사과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오해를 했나 보군요. 요즘 워낙 중국인 관광객들이 극성이라 저희가 섣불리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 한국인 관광객들은 늘 질서를 지키고 심지어 저희에게 수고가 많다며 생수나 간식을 건네기도 하는 신사적인 사람들이죠. 불편을 드린 것에 대해 사과를 하는 마음으로 이번 박물관 입장료는 전액 환불해드리겠습니다. 도대체 한국 여권이 뭐라고 이 정도로까지 대우를 받는다는 말인가? 그리고 대체 중국인들이 평소에 어떤 식으로 행동했으면 이렇듯 숨쉬듯 차별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인가? 저는 차별의 따가움을 느끼고 중국 국적이 해외에서의 대우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히 깨닫고 말았습니다. 중국인들에 대한 편견은 만연하고 단순한 오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이죠. 반면에 한국인들은 그저 한국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상황마저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허탈감과 무력감 등 여러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자 루에는 이내 상상치도 못한 말을 건네오더군요. 예시안, 너무 억울해하지 마. 그동안 중국인들이 해외에서 얼마나 행패를 부렸으면 이들이 이렇게까지 행동하겠어? 내 고향은 중국이고 나도 중국인들이 이런 취급을 받는다는 점에 대해 몹시 유감이야. 그런데 중국인들은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행패를 부리며 도둑질을 일삼고 있고 나는 이러한 중국인들의 행동을 매일같이 보다 보니 이곳 사람들이 왜 이런 무례한 반응을 보였는지 이해가 가. 내가 말했던 것처럼 너는 중국의 세뇌에서 벗어나 현실을 좀 자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이탈리아 여행을 계속하면서 루에는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속된 호의만 받았고 저는 무관심과 냉대만을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도대체 중국에서 선전하는 중국의 강력한 외교력과 국력은 어디 간 것이고 후진국이자 전 세계의 멸시를 받는다던 한국은 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요? 저는 이제야 제가 그동안 중국 언론에 속아왔다는 것을 인지했고 전 세계의 미움을 받는 건 중국이며 한국은 그와는 정반대로 모두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나라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국력과 외교력도 그렇지만 한국인들은 정말로 외국에서도 존경받을 만한 행동만을 하고 있었고 이러한 한국인들의 높은 시민의식이 그들을 더욱 존경받게 만들고 있었죠. 한국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중국 국적을 포기한 루엔을 골탕 먹이기 위해 온 유럽이었지만 저는 이곳에서 오히려 참을 수 없는 허탈함과 중국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고 한국인이 된 루엔이 부러워서 견딜 수조차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